그러면 강우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강의를 먼저 하시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가 돼서 저희가 이제 제 사례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순수한 저희 농장의 사례 발표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거제도에 있습니다. 다운용농조합법인인데 저희 주 생산품은 톱밥에다가 영양분을 넣고 예. TV 리모트. 톱밥에다가 영양분을 넣고 종균을 넣어서 3, 4개월 정도 배양을 해서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공형으로 만들어서 농사용이나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일이 저희 주 생산품이고 그다음 공장과 한 30분 거리 떨어진 곳에 저희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안이에요. 농장 하우스 안이고 오른쪽 보시면 하우스 안이고 저희 건물이죠. 그 다음에 버섯 재배는 저희는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농장에서는 텃밭 활동, 원예 활동, 요리 활동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도시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했었습니다. 3개월 정도. 3개월을 하고 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아주 대표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저희는 작년의 경우에 총 17개 기관과 단체와 함께 35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1,500명 가량의 참가자들이 운영했습니다. 체험장 거의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거의 100% 이상이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개인 체험은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농장과 공장은 이분화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제가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 저희 사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교육부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이지 학업을 아예 중단한 것이 아니고 배움을 중단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중단 청소년으로 요즘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3개월 일단 결석하거나 그 다음에 학교를 가지 않는 거죠. 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고 취학을 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 그 다음 고등학교에서 재적이나 퇴학 체험을 받은 자퇴한 청소년들. 그 다음 고등학교나 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연습을 조금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학교를 떠난 청소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특기를 살리거나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김공령. 일러스트 작가를 꾸민데 학교에선 미술 수업 기회도 적고 친구 관계도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학교 때는 미술 시간이나 1시간, 2시간밖에 없었고
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김양처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3,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37% 정도가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했고 29%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2018년 조사에 비해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줄었습니다. 지원센터나 대안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10명 중 8명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하고 이제 제 말하는 방법을 교정하는 뭐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기를 살리거나 진로 탐색의 기회 등이 있었다면 학교를 계속 다녔을 거란 대답이 88%를 넘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고 건강검진, 진학정보 제공 등에 대한 수요도 많았습니다. 다 서로를 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고 건강과 여러 가지 교통과 복지에 대한 혜택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입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제가 2009년도에 검정고시 학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고시 학원에서 3년 반을 근무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좀 있었고 과목을 제가 국어, 사회, 국사 세 과목을 맡아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학원을 그만두고 그다음 다른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이에 제가 그 당시 거제시 청소년 지원센터에 꿈드림에 학습 멘토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2019년도 이후로는 이제 계속 작년까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가서 검정고시 수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높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그 지원센터와 유대관계가 저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중단하는 자유가 제가 2019년도에 검정고시 학원에서 근무할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학업의 흥미를 상실하거나 또 우리가 그 당시 생각하는 비행 청소년 위주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근데 요즘은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가 거의 어떠냐면 진로 욕구, 진로 준비.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이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실태조사한 걸 보시면 고등학교 때 거의 10명 중에 6명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 학교를 그만두고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지만 후회한 적은 없다는 학생이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이 후회를 안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서 제일 높은 건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영상 다른 걸 하나 더 보시겠어요? 경남 청소년 지원재단이 발표한 2022년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255명 가운데 68.6%인 175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교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15.9세였으며 학교를 그만둔 뒤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무시가 크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학교를 중단하고 후회 안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 이유 중에서 자유시간이 진짜 많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엄청나게 꿈드림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활용하고 진로 탐색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진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도 많이 될 뿐더러 스스로가 그런 욕구들이 참 강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후회했던 이유 중에는 대부분이 친구 사귈 기회를
이제 잃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애들 사이에서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만남의 기회들을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후에 겪는 어려움에 보시면 18년도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후에 겪는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차츰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는 학생 수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2019년도에 검정고시 학원에서 근무했을 때에 비해서 아이들이 엄청 밝아요. 밝고 그 가정에서도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는 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는 외롭다, 기분이 울적하다, 험한 느낌이 든다,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긴장이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는 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니까 이 상태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심리 상태를 보시면 이 4점 만점인데요. 자기의 가치를 측정한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이런 거는 높은 점수를 띄고 있어요. 높은 점수를 띄고 있고 정서 조절 면에서는 약간 그렇지만 나머지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이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울이나 불안 수치는 비슷한 유형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올라갈수록 2015년도에 비해서 21년도로 오시면 자아 존중감이나 효능감이 많이 높아지고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부터는 교육에 대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 진로대로 가야 되겠다는 학신생이라든지 그 진로 자기가 선택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상담하고 경험하고 이런 준비성, 진로 독립성 이런 전체적인 진로 성숙도가 실제 15년도보다 21년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4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는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서 요즘의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주장도 강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욕구도 강하고 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학교 밖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저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 건물은 저희 법인 농장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사진을 편집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의 전체적인 훈련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버섯을 키우고 그다음 건조하고 포장하고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7회기나 6회기 안에 다 끝냅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말을 붙였는데요. 훈련은 저는 이제 우리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할 때는 석 달을 꼬박 채우거나 50회기 이상, 60회기 이상 해야지 훈련이란 말을 붙이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아이들이 길게 하지를 못합니다. 길게 하지 못하고 실제 아이들이 중간에 연락을 두절하거나 끊어버리면 이제 훈련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꼼데리 담당자하고 원을 짧고 굵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훈련이라 붙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훈련이라 붙여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저는 10년을 다니고 거의 직장을 한 2번, 3번을 옮겼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이 거제시 장애인 복지관에 훈련지원인을 했습니다. 훈련지원이 뭐냐면 발달장애인들을 사업체에 데려가서 그 사업체 환경에 적응을 시키고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는 일을 제가 1년 반을 했었습니다. 근데 훈련지원인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농업활동이 장애인들이 재활에 진짜 도움이 되겠다. 농사를 지어봐야겠다는 꿈을 이제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 농장이 비닐하우스 두 동이 버섯을 키우고 있지 않을 때는 놀고 있어가지고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대표님께서 아니 풀도 한 폭이 안 뽑아놓고 무슨 농사를 짓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우선 농사를 제가 한번 지어보자 그러면 버섯 농사를 지어보자라고 하면서 하우스 한 동에 아까 말한 베이지를 8,000개를 넣고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추운 겨울에 진짜 쪼그리가 물기도 많이 물었고 이게 힘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순초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버섯을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지에다가 버섯 한 10개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를 순초기를 다 하는데 이 베이지 8,000개를 하려고 하니까 하우스가 그리 긴 하우스 안에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도 놓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초기 한 버섯이 작은 산을 이룰 정도로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걸어간다고 퍼가시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직업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 멘토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교 밖 애들에게도 이런 내가 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을 하고 싶은 이런 활동과 똑같이 학교 밖 애들도 불러서 이걸 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직업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농업 활동을 통해서 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관계도 유지하면서 치유의 목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교 밖 선생님하고 담당자하고 서로 원언을 했었습니다. 원언을 하고 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스마트팜도 만들 것이고 하우스도 만들 것이고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1년의 과정에 농사를 지어보고 그 다음 농장에 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같이 훈련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억수로 좀 애들이 버섯을 키우려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봉사활동 오래 하니까 못한다 소리는 못하시고 올해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 내년에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치고 선생님하고 계속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주마다 만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아이들을 모으려니까 아이들이 안 모이는 거죠. 버섯을 키우려는 애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설득과 노력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처음에 5명을 모았습니다. 어디 선생님? 꿈드림 선생님이죠. 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선생님이 5명을 모아서 근데 이 애들이 또 어떠냐면
모이라면 또 안 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청소년 지원센터 꼰드림 선생님이 아이들 집마다 가서 픽업을 다 하고 오셔가지고 농장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벽기서 이제 시작한 거죠. 돼지 봉지를 벗기고 그다음에 입상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키운 버섯을 사가지고 요리 활동, 저는 거의 요리 활동을 주로 하는데 요리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 계획서를 보시면 버섯이 커가는 순서에 따라서 장아찌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계획서가 아마 또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끝냈는데 그때 코로나 시대에서 판매 훈련을 하려니까 판매를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당근마켓이라든지 우리 거제도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거 있죠. 거사모 같은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버섯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섯을 팔아서 저희가 20만원, 19만원 가까이를 벌어가지고 청소년 지원센터 안에,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은 버섯을 재배하고 요리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상반기 때는 60만원 정도를 팔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좀 덜 팔았습니다. 20만원 정도 팔아서 지급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제가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박람회에 나가서 체험활동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활역 플럭스에서 이제 로아팜에서 저희가 이제 판매와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판매와 체험활동을 같이 겸하고, 생각으로 애들이 어떠냐면 판매할 때 너무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우리 그당 지금 이제 거제도에 여성가족과가 없어졌는데 복지과죠. 지금 복지과로 바뀌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맺자. 그전에는 어떠셨냐면 실제 거제도가 표고버섯의 본고지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원목에. 그리고 상품도 많고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애들이 표고버섯을 팔려 나가니까 안 사주는 거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든 거라서 보기에도 좀 그래 보이고, 그래서 사주지 않아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강매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로아팜에서 판매를 할 때 저희 대표님이 같이 가셨는데 표고 피자를 해서 표고 밭에다가 야채와 피자를 치즈를 얹어가지고 오븐에 구워내는 체험 활동을 하면서 그걸 2,000원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다음 절대 체험 활동하면 안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다음에는 붕어빵을 구울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붕어빵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고 애들도 봉들도 너무 좋았고, 저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제가 청소년 지원센터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저는 봐서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하나를 상담하는데도 한 달이 걸렸고 모집하는데도 그 이상의 개월수가 걸렸고, 실제 그 아이들을 한 장씩 다 차에 태워서 농장까지 데리고 오는 수고를 그 담당자가 다 해주셨어요. 이거는 저와 청소년 지원센터와 충분한 그런 서로의 그런 유대관계도 있었고 신뢰감도 있었고, 솔직히 버섯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다니까 소장님이 한다니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 훈련이었고, 훈련 과정에서 저는 저희 같은 저희 농장은 3월달만 해도 지금 주 4회 이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은 연간 프로그램입니다. 1년 단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일날은
저희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이제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 토요일 날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가족이 6가족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가 잘 짜지는 않습니다. 1년 단위. 왜냐하면 농사를 지역에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변경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1년 정도의 1년 프로그램이 들어온 기간은 프로그램 계획서를 짜지 않는데 10회기 이상의, 그러니까 12회기라 10회기 정도의 프로그램은 다 프로그램 계획서를 짭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는 좋은 걸 다 적어놓습니다. 네, 좋은 걸 다 좋은 걸 다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업의 책에 놓은 표현이죠. 다원적 기능을 해서 긍정적인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목표로는 저희는 버섯 재배도 하고 텃밭 활동도 하고 원예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런 농업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알고 사실 스스로의 감정도 순화시킨다. 그 다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생각 외로 아이들이 엄청 학교 가기들이 밝은데 어느 순간 되면 연락이 딱 안 된다 하면 애들이 다 어떠냐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겪고요. 우울증도 많이 겪고 있고 실제 아이들 심리가 불안한 상태인 아이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과 우울증 감소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는 학교 간 아이들 혼자만 직업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까 사진을 보셨다시피 발달장애인과 함께 또는 정신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같이 직업훈련을 합니다. 직업훈련을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하는 사이에 제가 단체 활동을 집단 활동을 왜 넣어놨냐면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자폐 2급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직원이 있었고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올 때 같이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만나서 저는 시너지 효과 봤거든요. 에너지들. 서로서 눈빛만 보면 눈빛만 보고 장애 애들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같이 웃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적인 그거 모델링이라고 하죠. 모델링. 그 모방하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거 진짜 봤습니다. 제가 특수교사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특수교육에서 보시면 통합교육이란 말을 합니다. 통합교육. 그래서 농장에서 이런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진짜 뿌듯했고 그 당시 제가 저희 일지를 쓰는데 일지에 보면 그에 대한 벅찬 감정을 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 비슷한 그래서 선생님도 그 당시에 청소년시험센터 담당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처음에는 같이 훈련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셨는데 나중에는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저희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때 그 단체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요리 활동을 합니다. 요리 활동. 그래서 건강한 식문화 체험, 그래서 좋은 말을 다 적어서 이제 목표를 하는 거죠. 예. 자, 6개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배지를 이렇게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다이라고 얘기하고 대라고 하는데 그 위에 올리는 걸 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상하면 입상하고 이 당시에는 스마트팜 안에서 버섯이 수확이 되었기 때문에 표고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입상한 배지를 순속기하고 손질하는 과정에서는 잔잔한 버섯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잔잔한 버섯으로 이제 탕수를 만듭니다. 표고 탕수. 그다음 이제 큰 버섯 수확하죠. 수확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애들이 조금 크기 때문에 표고전을 만듭니다. 그다음 버섯을 절단합니다. 절단 작업을 하면 우리가 깍둑썰기라든지 슬라이스 절단 작업을 하게 되면 깍둑썰기 한 걸로 뭘 만드냐면 버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조버섯을 포장할 때는 이제 만두를 만드는데 만두가 실제 마른 표고로 하면 훨씬 쫄깃합니다. 그래서 마른 표고를 불려서 표고버섯 만두를 만듭니다. 자, 박람회 때는 이제 표고 피자 만들기 무료 체험을 하고 이걸 연습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농업 활동과 겸해서 요리 활동을 같이 동시에 하고 아이들이 표고버섯을 거부하는 또 자연스럽게 먹게. 그리고 집에서 요리 활동 안 하는 애들도 와서 요리할 수 있게. 그리고 학교 밖 애들은 기능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요리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스스로 가르쳐주면 충분히 잘해야 됩니다. 직업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진짜 짧은 얘기지만 저희가 버섯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섯을 이제 봉지를 벗겨서 수확하고 손질하고 선별하고 건조하고 판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직업 훈련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항상 결과 보고를 기관에서 받습니다. 기관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 결과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했고 아이들 소감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감문을 저희는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우리 실적 보고를 할 때 정성적인 평가에 다 그걸 기입을 합니다. 소감문을 보시면 제일 좋은 거 2개만 제가 뽑았습니다. 버섯을 직접 재배하고 요리를 해먹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꼈고 마트나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 하나하나가 이러한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점을 깨달아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다. 이거 학교 밖 애들이 적은 겁니다. 직접. 다음에도 이러한 직업 체험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제 직업 훈련 이후이죠. 어디서 가서 말이 안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같다. 손님을 맞이하고 버섯 판매를 직접 해보는 경험으로 작은 성장을 느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손발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며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서 돌발 상황이 뭐였냐면 이제 체험 프로그램 할 때는 제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5번에서 9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번호가 2개 있거나 또는 6하고 9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제 손님께 잘못 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또 순발력 있게 잘했어. 다시 구워주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감, 회기마다 저는 소감문을 봤는데, 그 회기마다 보면 아이들이 또 꼭 작가 같습니다. 그걸 엄청 잘 씁니다.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어제 누구 농어촌공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회기 프로그램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고 나니까 하였고 이제 올해 MOU를 체결해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들어갈 건데 제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꿈돌이면서 멘토를 4년 가까이 해놓으니까 이제 멘토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해마다 뭐가 있냐면 실적 조사를 하는 것이 있어서 제보고 수기를 적어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근데 제 순서가 되어가지고 제가 수기를 적으면서 이 직업 훈련에 관한 부분을 적었습니다. 직업 훈련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발전하였나를 적었는데 그 수기가 경남 청소년 지원 재단으로 올라가서 경남 청소년 지원 재단 담당자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자께서 그걸 보시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학교 밖 애들이 농장에서 직업 체험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담당자께서 엄청 좋게 얘기하셨어요. 엄청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사례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 올라갔습니다. 개발원에 올라가서 그 개발원에서 어디로 전화가 가셨냐면 제가 사회적 농장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연락이 가셨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MOU를 체결해서 사회적 농장에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전화가 오셨어요. 저보고 소장님 애들이 농업을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학교 각 애들의 대부분이 10대입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지금 농사를 지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대부분은 아이들이 뭘 하냐면 바리스타, 미용, 제과 제빵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집에서 사회로 꼬집어내는 게 재활이고 직업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논다면 그게 제일 좋은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 말씀을 드리니 농어통공사가 뭘 하셨냐면 아이들이 농장에서 100시간 정도를 이제 100시간 정도 훈련을 하면 1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 근데 그게 농장에서 주는 게 아니고 경남 청년 지원 재단에서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와 그러면 진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농장에 와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만나고 프로그램 보조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서로가 직업적으로 직업에 가기 전에 저는 제가 훈련 지원을 일을 해봐서 아는데 직업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과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출퇴근 관리, 위생 관리, 그 다음에 약물 관리 이렇게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뒷정리,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 직업 훈련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깊게 생각하셔서 한국 청소년 당장복지개발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하셔가지고 올해부터 이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이제 실시가 될 겁니다. 예, 작년에 아주 큰 성과였습니다. 저희한테는.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요, 그 학교 밖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중장비도 배우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많은 걸, 애견 미용, 많은 걸 배우고, 실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사회적 농장과 더불어서 농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이나 자립 동기 부여는 꿈드림에서 해줍니다. 꿈드림.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에서 해주고 저희 농장에서는 기초 기술 훈련하고 직장 체험을 100시간에서 130시간. 그래서 아이들 길게 못하고 25시간 정도, 25시간, 총 100시간 정도 하면 이걸 전체 100시간을 다 입수하면 아이들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자료를 갖고 애들이 한 24살, 그때는 이제 나는 내 남편이 데려가고 주문해서 농사를 할 건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애들을 모아 그런 청소년들, 대학교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을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같이 농사 프로젝트 이거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큰 집을 지어서 애들 한 10명 정도 해서 같이 농사일도 열심히 해보면서 이렇게 자라나서 너희가 먹는 거다라는 걸 좀 체험해주고 싶어. 난 그런 걸 일본에서 겪었거든. 경험을 해서 그런 걸 좀 경험을 인터뷰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 애가 한 인터뷰입니다. 원래 농사를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안학교 만들고. 제가 저희 농장을 거쳐간 애들 중에서 저런 애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오래전에 표고버섯 농장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그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진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이라든지 자기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계속 없네. 말씀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시간 많이. 네, 아까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면 농업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 교육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 어떤 종목을 그리고 농업 훈련을 시켰을 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시면서 실제로 직업으로 선택해서 또 진로 방향을 정해서 나간 학생들이 있는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달성농업은 우리가 처음이지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제시만 해도 올 상반기에 포레인 중장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이런 거 다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대부분의 부모 동의서를 받거나 면접을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아이들에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저는 발달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은 실제 고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을 목적으로 저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10대들이 많습니다. 10대 미만. 그런 아이들에게 네가 지금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농사를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 조금 더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그 다음 사회적인 관계적으로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조금 잘 형성이 되어서 사회 속으로 나와서 그들이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거지 이건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직업훈련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직업훈련이는 안 하고 직업체험이라고 제가 명을 했더니 청년지원센터에서 훈련이라 붙여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은 느낌이 다르고 무게도 좀 다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라 붙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직업훈련을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죠? 그 발달장애인이랑 학교 밖 청소년이 같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대할 때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고 학교 밖에도 마찬가지고 따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부족한 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도 장애인들은 엄청 편하게 대하고 장애 애들은 솔직히 뭐 학교 밖 애들인지 뭔지 모르는데 뭐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같이 섞여놔도 충분히 지내줄 수 있는 예. 그런데 저희가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면 보건소에서 직원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저희들이 해주시는데 이런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잘 지내게 지내겠습니다. 예. 생각 하셔도 되죠. 한 번 할 때 교육을 한 3시간 정도 하시나요? 예, 3시간, 3-4시간 정도 합니다. 3-4시간 정도 하고 3-4시간 정도. 예, 그 정도 하죠. 네,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한 2회기, 3회기 소장님 다음 주에 올게요 해놓고 연락이 또 끊어져 버려가지고 꿈드림 선생님이 집 앞에 태우러 가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작년에 17개 기관과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거제시에 그렇게 많은 기관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관과 단체가 한 총 17개가 되었는데 저는 기관 연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기관 연계에 어려움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직업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맥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제 봉사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거점이 되면서 이제 꿈드림 멘토는 그만두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의 한글 수업 봉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기관에서 오실 때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농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를 보고 이제 신뢰감에 오시는 거죠. 뭐 강 소장이 얘기하니까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오신 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MOU도 지금 저희 같은 MOU도 많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지만 오고자 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예산을 떼주면서 협업 농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꾸준히 이제 이렇게 협업 농장을 버제심에 이제 협업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교법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래도 왜냐하면 저희는 표고버섯을 주제 배상물로 하고 있지만 허브라든지 화해라든지 많은 작물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곳에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있기 때문에 연계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관을 방문하면 대부분 거부감을 많이 표현하시죠. 이게 농사를 지어야 하나? 우리가 원예 치료라는 개념은 있어도 농업 치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농사를 꼭 밖에 나가서 하여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저한테 제가 부탁을 하면 다 거의 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방 말고는 이제 저희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연단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 1회 기관에서 들어오시고 정신장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호응도 좋으셔가지고 올해 작년에 정신장애 직업 훈련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올해 이제 보조 강사로 저희 지역을 하셨고 일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훈련이 끝나면 또 한 분을 더 보조 강사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훈련, 교육, 체험 여러 가지 하시는데 아까 보셨을 때는 그 버섯 재배사만 보여주셨어요. 예. 또 다른 서비스 공간이나 편의시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우스 두동만 있었습니다. 하우스 두동으로 시작했고 하우스 두동에서도 기관에 오셔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쉼터가 작은 게 하나 만들어졌고 작은 쉼터에서 30명이 모여서 프로그램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하나씩 들어오고 그 다음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아까 보신 건물이 농장에서는 제일 번듯한 건물이라고 제가 보여드렸고 버섯을 재배하니까 버섯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하고 지금 직업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 하고 그걸로서 지금 몇 명이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버섯 재배가 주 생산 버섯을 재배해서 판매해서 저희는 수익을 얻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지라고 해서 톱밥 배지를 저희 만드는데 톱밥 배지가 저희 주 생산품입니다. 그걸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판매해서 농가나 가정에 판매해서 그게 주 생산 주 수익원이고 실제 체험장은 100% 사회적 배려 대상을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다년간 해오셨으니까 인원이 한 몇 명 정도가 제일 적당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5명에서 한 7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 취업을 목적으로 저희가 직업훈련을 시킬 때는 1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저는 5명, 최대 20명 이상을 25명까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본 적이 있었는데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게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한눈에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가 제일 적당했던 것 같고 실제 저희는 안에서 야외에서 저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야외에서 그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관에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 여기서 요리를 한다고 이리 말씀하세요. 여기서 요리를 한다고? 시설도 없습니다. 저희는 조리대도 없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한다고? 근데 다 해냅니다. 그게 이쪽에 노하우이 있고 저는 대충 합니다. 대충 하고 이제
맛있을 때는 제 블로그. 예. 맛있을 때는 제가 잘해서 맛있다고 말하고 맛없으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는 이제 진달래 하전을 구웠죠. 진달래 하전. 그다음에 쑥을 캐서 쑥 개떡 이런 거 만듭니다. 버섯이 재배 안 될 때는 저희가 버섯을 배지를 한번 넣으면 날씨가 더워지면 3주 안에 수확을 합니다. 3주 수확을 하고 배지 한 번 수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휴면기를 거친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3번에서 4번 정도의 버섯 수확을 합니다. 거의 연중 버섯 수확과 효과 작동을 동시에 오래된 겁니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